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교수의 시장노트 제3화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응용 시장 게임에서 진 이야기였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못 이긴 그 함정. 2편에서는 그러면 누가 이기는가 이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답은 AI 인프라였습니다.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은 700% 올랐고 한국의 SK하이닉스는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오늘은 훨씬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이미 700% 오른 종목을 지금 사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사이클이 끝났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질문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답하는 두 가지 도구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트리니 리서치의 4단계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경제학의 두 함정입니다. 먼저 시트리니 리서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 월스트리트의 한 분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5월 5일에 X,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런 분석을 올렸습니다. 이 사이클 단계에서는 아직 3배 안 오른 반도체 종목을 사면 된다. 이게 사이클 후반의 교과서적 패턴입니다. 진행 순서를 한번 보시죠. 1단계는 엔비디아 폭등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건 이미 끝났죠. 2단계는 메모리 폭등이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 25년부터 26년까지 이것도 큰 부분이 끝났습니다. 3단계는 CPU 폭등입니다. 인텔, AMD 같은 회사들 26년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 그 외 종목들의 폭등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사실, 어제 날짜인 5월 6일 하루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AMD 18% 폭등, ARM 11% 상승, 인텔 6% 상승, 마이크론 6.4%, 퀄컴 4%. 여러분 동시에 모두 폭등했습니다. 이건 분석가들이 보기에 3단계 후반에서 4단계로의 전환 신호입니다. 이 패턴을 실제 매수 결정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종목인 엔비디아는 12개월 동안 20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1등 회사라는 안전성은 가장 높죠. 2단계 종목인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은 12개월 동안 700%가 올랐습니다. 지금 진입하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한번 조정이 오면 큰 손실이 가능합니다. 3단계 종목인 인텔, AMD, ARM은 인텔의 경우 4월 한 달에만 131% 올랐습니다. 지금 진입하면 모멘텀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음 폭등 가능성도 있죠. 다만 진짜 위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주 빠지는 두 가지 대표적인 심리 함정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매우 잘 연구된 영역이죠. 매수 결정을 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빠지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앵커링 함정, 우리말로 가격 닷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머릿속에 옛날 가격이 박혀 있어서 지금 가격이 자꾸 비싸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20였습니다. 그게 $26로 올랐어요. 30% 상승이죠. 이 사람은 이미 30%나 올랐으니까 비싸다라고 판단하고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추가로 100%가 더 올라서 $50까지 갑니다. 처음 가격에 마음이 묶여 있어서 큰 기회를 놓친 거죠. 이게 앵커링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FOMO 함정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 이건 반대 방향입니다. 이미 700% 오른 종목을 늦게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이죠.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 12개월에 700%가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매수합니다. 그런데 매수한 후에 20% 조정이 옵니다. 그러면 손절합니다.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패턴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두 함정은
반대 방향이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가격에 마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해결책은 현재 가격을 잊고 미래 가치만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 심리상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 영역의 연구로 카네만, 트버스키 두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4단계 후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퀄컴입니다. 영문으로는 QCOM, Qcom이라고 또 부르죠. 스마트폰 칩으로 알려진 회사인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죠. 26년 4월에 발표한 2분기 실적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6 88센트, 작년 같은 분기가 $2 52센트였으니까 2.7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D를 발표했습니다. $200억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고요.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AI 에이전트 스마트폰 칩도 만든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매출만 연간 $50억 규모죠.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4월 한 달에만 40% 올랐습니다. 어제 5월 6일에는 추가로 4% 올랐고요. 현재 주가가 약 $202입니다. 1년 동안 $122부터 $224까지 움직였죠.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죠. 폴가 17배입니다. 반도체 평균이 35배이니까 절반 수준이에요. 트래피스라는 분석회사의 목표가가 $340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68% 상승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석가들의 시각에서 시트리니의 4단계 후보입니다. 덜 올랐고 진짜 AI 노출이 추가됐고 밸류에이션도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네트워킹과 광학 영역입니다. 먼저 마벨 테크놀로지, 영문 약자로 MRVL입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제 5월 6일에는 1.7% 올랐죠. 다른 종목들보다 약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코히어런트, COHR입니다. 광학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광섬유나 광송수신기 같은 거죠. AI GPU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수입니다. 세 번째, 코닝, GLW입니다. 이 회사는 2편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죠. 어제 17%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발표했어요. 멀티코어 파이버라는 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역의 분석가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AI GPU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을 연결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엔비디아가 직접 만들지 못하는 영역이 광학회사들의 지속 가능한 위치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반도체 장비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 회사들입니다. 영어로 세미캡이라고 부르죠. Lam Research, KLA, Applied Materials 이 세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들이 뭘 하느냐?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HBM 같은 메모리를 만들려면 메모리 회사들이 더 많은 공장과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비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입니다. Vertiv, 약자로 VR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회사죠. 이외에도 이든, GE, 버노바 같은 전력 회사들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이 영역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한 클러스터가 작은 도시 전력의 전력을 씁니다. 그런데 미국 전력망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력, 냉각, 인프라가 덜 매력적이지만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이게 시트리니가 말한 4단계의 진짜 의미입니다. 덜 매력적이라서 덜 올랐지만 AI 없이는 작동을 못하는 영역들이죠. 이제 4단계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AI 인프라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퀄컴은 하이퍼스케일러 D를 따냈고 오픈 AI와 협업합니다. 직접 연결됐습니다. 마벨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을 직접 만들죠. 역시 연결됐습니다.
다만 단순히 안 오른 종목은 안 됩니다. 안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준,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가? 퀄컴 펄가 17배입니다. 시장 평균 22배보다도 낮죠. 합리적입니다. 다만 일부 4단계 후보들은 이미 비쌉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 펀더멘털 변화가 진행 중인가? 퀄컴은 분기 EPS가 2.7배가 됐습니다. 진짜 변화가 진행 중이죠. 코닝도 광학 매출이 36% 늘었습니다. 진짜 변화입니다. 다만 단순 모멘텀만 있는 종목은 안 됩니다. 진짜 펀더멘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회사, 진짜 4단계 위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은 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가들이 명확히 짚는 위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험 측면입니다. 4단계 종목들, 덜 올랐다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진짜 약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클이 끝에 오면 모두 같이 떨어집니다. 4단계니까 안전해 라는 가정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균형 측면입니다.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가격이 아니라 미래 펀더멘털에 기반한 가격 분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트리니 패턴은 분석 도구로서 유용합니다. 다만 자동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각자의 포트폴리오, 위험 감수 능력, 시간 지평 이런 요인에 따라서 결정은 다르게 나와야 합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1편에서는 AI 응용 레이어가 함정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못 이기죠. 2편에서는 진짜 위너는 인프라 레이어라는 것을 봤습니다. 마이크론 700%였죠. 3편에서는 사이클 후반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시트리니 4단계와 행동경제학으로 분석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회는 한 번이 아닙니다. 놓친 1단계, 2단계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4단계 분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앵커링과 포모 이 두 함정으로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 인간의 새 역할을 다루겠습니다. 인프라와 칩 위너들이 폭등하는 동안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채널 신교수의 시장 노트,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 전에는 본인의 판단과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신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